우리 그 재무 상태표 보면은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재고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매출 채권은 내가 어떤 회사에 상품이나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고 있는 돈이에요. 그게 매출 채권이고, 매입 채무는 반대로 내가 어떤 거래 상대방한테 뭔가 물건이나 재화나 서비스나 상품을 받았는데 아직 내가 돈을 안 주고 있는 거, 그게 매입 채무거든요. 이 개념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은 내가 옷을 팔려고 100장을 찍어놨는데 옷이 50장밖에 안 팔렸어요. 그럼 50장의 옷이 재고가 되는 거죠. 간단한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를 재무상태표에서 어디 있나 찾아보면은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자산 항목에, 유동자산 항목에 보면은 단기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유동자산이니까 1년 안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 채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이 1년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장기적인 매출 채권이 돼버린다. 이게 받아야 될 빚인데 한참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비유동 자산으로 넘어갑니다. 요 비유동 자산에 장기 매출 채권으로 들어가겠죠. 어쨌든 매출 채권이 여기 자산 항목에 있고, 그다음에 재고 자산도 자산 항목에 있습니다. 재고 자산도 자산 항목에 있어요. 그다음에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한테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부채 계정이 있어요. 부채 항목에. 부채에 1년 안에 내가 줘야 되는 돈이다. 그러면 유동부채 안에 매입 채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회전율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 채권 회전율이 되게 좋아. 되게 돈이 빨리 돌아. 그러면은 회사가 돈이 잘 도는 거죠, 일단. 외상으로 받을 돈을 빨리빨리 잘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겠죠. 빨리 돌수록.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한테 뭔가 공사를 해주거나 뭐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잘 안 들어와. 그 외상이 잘 안 들어. 외상으로 이렇게 달아놓은 게 돈이 잘 안 들어와. 그러면 내가 현금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낮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매출 채권 회전율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매출액을 매출 채권 금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계산법을 보면 그 해 매출 채권 회전율을 구하고자 하는 해에 매출액, 그 1년 동안 벌었던 매출액을 나누는데, 매출 채권 요 부분에 장기 매출 채권 있죠. 그러니까 비유동 매출 채권이랑 단기 매출 채권, 그러니까 유동자산 밑에 있는 거를 더해줘요. 먼저 더해줘.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매출 채권 정기 거, 그 다음에 단기 매출 채권 정기 거 더해줘.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스무딩이 되겠죠. 작년 거나 올해 거랑.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해서 하면 매출 채권 회전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 채권 회전율인데, 2017년에 매출 채권 회전율이 8.88 나왔었죠. 8.88. 그 다음에 2021년에 7.77. 뭔가 매출 채권 회전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느껴지나요? 추세적으로. 그 다음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매출 채권 회전율이 69.68이었고 작년에는 34.78. 얘네도 조금씩 떨어지는 게 느껴지죠, 뭔가.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훨씬 우량하고 갑회사기 때문에 훨씬 그 매출 채권 회전율이 좋을 것 같은데 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보다 떨어지냐? 얘네는 그 현금 장사하는 애들이라 그래요. 그 B2C 고객들 상대로 바로바로 현금 장사를 하니까 현금이 잘 돌죠. 바로바로 들어오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니잖아요. 고객들한테 제품을 인도하고 나면 그게 돈이 나중에 들어오니까 좀 늦어, 얘네들보다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 채권 회전율 지표를 볼 때요, 방금 앞에서 봤듯이 회사마다 이제 그 일률적으로 똑같은 숫자로 다 기준을 잡아서 볼 수는 없고, 이 회사가 B2C 현금 장사를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B2B 회사인지, 아니면은 과거 옛날에 매출 채권 회전율 보다 약간 좀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회사가 뭐 BM이 좀 바뀐 게 있는지, 아니면은 뭐 비슷한 일을 하는 경쟁업체랑 비교해서 우리 회사의 매출 채권 회전율이 좀 높은지 낮은지, 이런 좀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재고자산 회전율. 아까 매출 채권 회전율하고 개념은 또 비슷해요. 계산하는 거는 그 작년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작년 매출액에 작년 재고자산 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자세히 계산법을 보면, 그 작년 매출액, 작년 걸 구한다고 하면 작년 매출액을 작년 재고자산이랑 그 전년도 재고자산을 더해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스무딩이 되겠죠.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재고자산. 그래서 이거는 재고를 얼마나 빨리 잘 소진하느냐. 물건을 만드는 족족 계속 팔려나가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겠죠, 당연히. 근데 물건을 찍어놨는데 안 팔리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쭉 늘어지겠죠.
그래서 뭐 또 몇 개 회사를 샘플로 뽑아봤는데요. 보면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2017년에 11.28바퀴. 그러니까 이 11.28이라는 게 뭐냐면 재고가 1년에 11바퀴 돈다는 거예요. 11바퀴. 매출을 올리는 동안 재고가 11바퀴 돈다. 이건 8바퀴. 작년에는 8바퀴 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고 도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죠. 현대차는 2017년에 9.27, 2021년에 10.24. 재고 도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재고자산 회전율 지표 볼 때도요. 일반적으로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당연히 재고가 빨리빨리 빠진다는 거니까 좋게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은데 이 재고자산 회전율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높아도. 예. 재고자산 회전율이 너무 높으면은 그 회사에서 제품 생산할 때 이 그 물량 비중을 잘 조절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각도로 봐야 돼. 이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또 판매하는 제품의 특징별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생필품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빠르겠죠. 먹는 거나 아니면 뭐 우리 일상에 쓰는 거 이런 거 빠르겠죠. 하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당연히 재고자산 회전율이 느리겠죠. 이게 나오자마자 족족 팔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또 특징을 업종마다 또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그 매출 채권 회전율하고 마찬가지로 과거의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비교해서 이게 오르는 추세인지 내리는 추세인지, 그 다음에 비슷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하고 비교해서 회전율이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이것도 다각도로 좀 봐야 됩니다. 너무 높으면 수요의 공급이 대응이 잘 안 된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네. 너무 높아도. 그래서 좀 어떤 지표가 어떤 숫자가 적정하다 이런 거를 찾기보다는 좀 약간 느낌 있게 이건 좀 이 회사 좀 건강한 것 같아. 이 회사 좀 안 건강한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 회전율은 매출 채권 회전율의 반대죠. 네. 내가 갚아야 될 돈을 얼마나 늦게 주고 있냐. 매출액을 당해 매입 채무로 나누면은 매입 채무 회전율을 구할 수 있는데,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을 돈을 빨리 받으면 좋죠. 근데 매입 채무 같은 경우는 줄 돈이잖아. 늦게 주면 좋은 거야. 그래서 계산법을 보면은 매출액을 이제 2021년을 예로 들면 2021년 매출액을 나누죠. 그 2021년에 장기 매입 채무, 그 다음에 단기 매입 채무를 합치고,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장기 매입 채무, 단기 매입 채무를 합쳐서 2로 나누면은 또 스무딩이 되겠죠. 해서 이렇게 구하면 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매입 채무 회전율이 나오죠. 늦게 줄 수 있다는 거는 그 기업이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의미예요. 맞아요. 이게 돈을 점점 늦게 주는 거네. 예, 매입 채무 24바퀴가 돈 거니까 그죠. 이건 30바퀴가 돈 거고. 그러니까 30바퀴가 도는 게 돈을 빨리 많이 줬다는 거고 돈을 늦게 줬다는 거잖아. 맞죠? 삼성전자는 돈 주는 주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 그 LG 디스플레이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 월렉스는 조금씩 빨리 주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회사마다 봐야 돼요. 회사마다. 매드 사이언티스트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내가 줄 돈을 좀 늦게 줄 수 있다는 거는 그 기업이 업종 내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 예. 24회가 보름 결제입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씩 회사 그 팔로우업 할 때 더 이상 뭐 내가 너무 꾸준히 열심히 팔로우업 해가지고 요새는 회사에 볼 게 없다 싶으면 이런 거 한 번씩 돌려보세요. 회사 안정성 같은 거 체크하고. 월덱스는 빨라지고 삼전은 느려지고, 그러니까 저런 걸 수도 있어. 저 경우는 삼전이 뭔가 경영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경영 환경이 좋을 때는 뭐 이제 협력사들한테 돈도 빨리 주고 잘 해주겠죠. 근데 뭔가 삼전이 힘들어지면 돈 주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다른 고객사들한테 빨리 돈 달라 그러고 그럴 수 있지. 빌린 돈 늦게 주는 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공하신 회장님들 자서전 같은 거 보면 빌린 돈은 바로바로 갚아야지 그게 신용이 좋아지고 신용이 곧 생명이다 그러는데, 물론 그 말이 맞거든요. 물론 그 말이 맞는데 사실 회사 재무제표 공부할 땐 또 좀 다른 게 있어. 너무 고지고대로 갖고 있는 현금 다 갚아준다고 회사에 현금 안 들면은 그게 또 너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운전 자본에 현금이 다 묶여가지고 회사가 흑자도사 날 수도 있어. 테크니컬하게 잘 관리해서 줘야죠. 신용 관리하면서 회사 현금 도는 거 관리하면서 아주 예술적으로. 보름 결제는 빠른 편이죠. 삼성전자는 상생 경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4번 들은 것 같은데 협력업체들이 삼성전자 되게 좋아해요. 협력업체들이. 정치권에서는 삼성전자 죽이려고 난리지만, 협력업체들 제가 탐방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다 삼성전자 좋다 그러고 삼성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해요. 삼성이 되게 잘 쳐준대요. 돈도 잘 주고. 그래서 매입 채무 회전율을 볼 때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죠. 일반적으로 업종 내 지배력이 있으면은 줄 돈을 늦게 준다. 그래서 매입 채무 회전율이 매출 채권 대비 또는 경쟁사 대비 낮으면 시장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은 가능하다. 매입 채무 회전율이 높아지면 운전 자본 규모가 커져서 자금 운영에 부정적이다. 다만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매입 채무 회전율이 높다면 협력사들과 높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또 판단이 가능하다. 이것도 앞에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흐름이나 경쟁사하고 비교 등등등 다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애플이랑 아마존이 저게 마이너스가 떴던 걸로
저거 CCC용 마이너스 떴으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냥. 예전에 카카오도 마이너스 떴었어요 녹슨페이스님. 그래서 이거 아까 환수씨가 말한 거 하고 이제 사나감자님이 말한 건데요, 이제 이거를 회전 일수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매출 채권 회전 일수,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 일수, 매입 채무 회전 일수. 이게 뭐냐면 매출 채권 한 바퀴 회수하는데 며칠이 걸리냐, 재고자산을 한 바퀴 소진시키는데 며칠이 걸리냐. 구하는 공식은 이제 일수니까 기간은 데이겠죠, 데이. 예. 회계 기간이라고 하면은 1기면 365일. 그래서 여기 365일 나누기 매출 채권 회전율이거든요. 아까 우리 앞에서 여기 회전율 있잖아요. 요걸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뒤에 가서 딱 계산을 해보면은 2021년에 삼성전자의 매출 채권 회전 일수는 46.981이 나오거든요. 46.981. 삼성전자가 외상으로 제품을 주면 그걸 회수하는데 46.981이 걸려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요 공식은 365일에 작년 매출 채권 회전율 나눠주면 되는데, 작년 보면 삼성전자가 매출 채권 회전율이 7.77, 그러니까 하면은 46.98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외상으로 제품을 팔면 그거를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데 46.981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재고자산 회전일수, 매입채무 회전일수도 같은 방식으로 다 구해봤어요. 구해보면은 삼성전자가 작년에 2021년 한 해 동안 매출 채권 한 바퀴를 회수하는 데는 46.981이 걸렸고, 재고자산을 소진하는 데는 47.91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채무 회전일수는 15일이 걸려서 보름, 아까 사나감자님 보름이라고 하셨던 그 보름이 걸렸는데, 요걸 갖고 뭐 할 수 있냐면요, 아까 CCC 말씀하셨잖아요, 녹슨페이스님. CCC를 구할 수 있어요. 요게 현금 전환 일수, 영어로는 현금 전환 일수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현금 잠김 일수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간단합니다. 매출 채권 회전 일수에 재고자산 회전 일수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회전 일수를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고 요거 빼면 돼. 간단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현금 잠김 일수를 구했더니 81.741이 나오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이 말이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외상으로 팔고 그거 다시 내 돈을 돌려받고, 나는 또 고객한테 돈을 돌려주고 하는 그 모든 한 사이클이 도는데 81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66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운전자본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핵심적인 영업, 그러니까 핵심적인 비즈니스, 영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운전자본들이 있잖아요. 그 운전자본 가운데 묶여있는 현금이 81일 동안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CC가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CCC가 낮을수록 현금이 엄청 잘 돌고 있다는 소리예요. 회사에서 현금이. CCC가 높아질수록 현금이 잘 안 돈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채팅방에서 애플하고 아마존이 저게 마이너스가 나왔다 해서 요게 CCC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카카오도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앞단에, 그러니까 매출 채권 여기 앞단에서 현금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팔면 현금으로 바로 돈을 받아. 그리고 여기 재고 자산이죠. 재고가 없으니까 재고 빵이야, 빵. 재고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매입 채무, 남한테 줄 돈 엄청 안 줘. 졸라 안 줘. 개겨 그냥. 왜? 안 줘도 난 갑이야. 하기 싫으면 하지마. 나랑 영업하지마. 난 내가 갑이야 해서 안 줘. 그러면 여기 뒤에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나도 CCC 마이너스 인생 살고 싶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회사들 재무제표 보시면 아실 테지만 재고 자산이 없거든요. 재고가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재고 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재고 자산은 빵, 다음에 별풍선 현금 장사잖아요. 매입 채무 회전 일수가 엄청 낮을 거예요. 금방 현금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확 줄어들겠죠. CCC에 대한 이해는 확실히 되시죠? 예, 현금 잠김 일수에 대해서는. 음식료 대표 기업들 CCC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면 뭔가 좀 이렇게 시계열을 쫙 펼쳐놓고 보면 뭔가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보이죠. 예를 들면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만 해도 CCC가 16일이었어요. 엄청 빠르죠 이거. 오뚜기 이거 16일이면 엄청 빠른 거예요. 제조업인데 보통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보통 한국 제조업이 66일 정도 걸린다고 보통. 물론 이제 업종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퉁치면 66일이 걸리는데 16일이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럼 오뚜기는 현금 장사 잘 하나 보지. 예, 현금 장사 잘 했나 본데 최근에 보면 CCC가 막 올라오죠. 지금 이거 뭔가 회사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현금 도는 거에. 예. 2018년에 19일로 올라가더니 19년에 20일, 그 다음에 2020년에 30일로 29일로 올라가더니 지금 작년에 41일까지 올라갔거든요. 원래 이 오뚜기 CJ 제일제당 풀무원 중에 CCC가 제일 좋은 회사, 현금이 제일 잘 도는 회사였는데 작년에는 현금이 제일 못 도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동안 CJ 제일제당은 원래 49일이 걸렸는데 점점 내려오더니 작년에 37일까지 내려와서 조금씩 내려와. 그러니까 뭔가 CJ 제일제당은 조금씩 현금이 잘 도는, 뭔가 안에 뭔가 현금이 조금씩 잘 돌게 되고 있고, 오뚜기는 뭔가 좀 안 좋다. 이 주가도 그러려나?
오뚜기 한번 볼까요? 오뚜기? 최근 이게 지금 최근 5년치니까 5년치 보자. 5년치 주가를 보면 5년치 주가 마탱이 갔네. 물론 이것 때문에 마탱이 간 건 아니겠지만 뭔가 이렇게 되는 거, 뭔가 이렇게 특이점이 있으면은 좀 이 특이점이 왜 생겼는지 깊게 파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회사라면. 내가 갖고 있는 회사에 뭔가 이런 경영 안전 진단을 내가 스스로 해서 안에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다 그러면 좀 파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늘어지는지. 주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요. CJ 젤제당 보라고요. 5년치만 뽑아놔가지고 5년치로 볼게요.